남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의 연애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연애에 실패한다. 남자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린 부분이 많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남자의 사용 설명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남자가 어떤 순간에 사랑에 빠지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사실 남자는 여성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랑에 빠지기 쉽다.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아무리 어필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직접 다가가는 게 부끄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주는 내용을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남자가 스스로 요즘 그 여자가 신경 쓰인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어쩌면 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여성의 행동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이다.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주면 남자는 의식하기 시작한다. 어라, 이 사람은 이렇게 가까운데도 피하지 않네 하고 생각하게 된다. 가까운 거리에서 남자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까운데도 피하지 않는다는 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필하면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남자가 먼저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남자가 다가왔을 때 받아주는 게 핵심이다. 그런 순간에 남자는 자신이 다가간 것을 받아들여줬다고 느낀다. 이것이 하나의 성취감으로 이어져서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만든다. 더 다가가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행동이 대담해진다. 남자라는 존재는 작은 성취감 하나에도 큰 용기를 얻는 생물이다. 당신이 그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허용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허용하면 오히려 긴장감이 사라질 수 있다. 적당한 수줍음과 함께 거리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남자는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접근이 받아들여질 때 가장 설렌다. 이것은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남자에게 통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행동은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는 것이다. 남자는 여성에게 눈을 맞추며 바라봄을 당하면 심장이 요동친다.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본 걸까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강해진다. 남자에게 자신을 의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눈빛이다. 특히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지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 저 미소는 뭐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남자는 여성의 미소에 매우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눈이 마주치고 미소까지 보여주면 그날 밤 당신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한 번의 눈 마주침으로도 며칠을 고민하는 남자도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해두면 매우 유용하다. 단 너무 빤히 쳐다보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3초 정도 눈을 마주친 뒤 살짝 시선을 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이 마주치면 그때 미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 남자는 확실히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행동은 다른 남자와 대화할 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남자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의 마음에 불이 붙는다. 나와 이야기할 때보다 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 즐거워 보인다고 느낀다. 그 순간 질투심이 솟아오르면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던 사람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어필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초조함이 생긴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남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특정한 한두 명에게만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남자에게 그러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질투심은 연애의 촉매제가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남자의 질투심을 자극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 행동은 가끔씩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츤데레 효과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는 쿨하게 대하지만 가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이런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는 여성은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 다만 채찍이 너무 많으면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남자는 여성에게 다정하게 대해지면 정말 기쁘다.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의식하게 만들 수 있다. 평소에 약간 거리를 두다가 갑자기 따뜻한 말을 건네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담백하게 대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해주는 것이다. 이런 갭의 남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번 각인된 따뜻한 순간은 남자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점점 커지면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섯 번째 행동은 말을 걸기 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남자는 사실 항상 여성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말을 걸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주면 소통의 기회가 늘어난다. 소통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단순 접촉 효과가 발생한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호감도 함께 올라가는 원리이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는데 그것을 편하게 받아주면 남자는 감사함을 느낀다.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하는 걸 즐기는구나 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 자신감이 더 적극적인 어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드러운 표정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말 걸기 쉬운 분위기의 핵심이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때때로 주변을 둘러보며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행동은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이다. 남자는 누군가에게 의지받으면 그 사람의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를 믿고 의지해주는 건 최소한 나를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어쩌면 이렇게 의지해주는 건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도움을 줬을 때 감사의 미소를 보여주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 미소가 남자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랑에 빠지는 계기가 된다. 남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감사받는 순간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낀다.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 남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지하는 행동 자체가 남자에게는 최고의 칭찬이 될 수 있다. 단 항상 의지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가끔은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남자를 사랑에 빠뜨리려면 남자의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행동하게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자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생물이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느끼면 한 번에 돌진하는 특성이 있다. 그 타이밍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연애 성공의 열쇠이다. 이제 남자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두근거리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두근거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알면 남자를 의식하게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 첫 번째 방법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짓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미소를 정말 좋아한다. 특히 눈이 마주쳤을 때는 이미 살짝 두근거리고 있는 상태이다.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그런 상태에서 미소를 보여주면 기쁨과 함께 두근거림이 커진다. 눈이 마주쳤을 때 웃어줬는데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신경 쓰인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거울 앞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의 미소를 연습하면 더 자연스러워진다. 포인트는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까지 웃는 진심 어린 미소이다. 남자는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심이 담긴 미소를 보여줄 때 남자의 두근거림은 최고조에 달한다. 두 번째 방법은 어두운 장소에서 둘만 있게 되는 것이다. 어두운 장소라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귀갓길을 둘이서 걷고 있을 때 남자는 어필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어두울 때는 쌀쌀하기도 하고 상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지게 된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두근거릴 확률이 높아진다. 어둠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친밀감은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다. 시각 정보가 줄어들면서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상대의 목소리나 체온이 더 가깝게 느껴지면서 감정이 증폭된다. 밤길을 함께 걸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방법은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것이다. 남자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거나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살짝 고쳐주면 된다. 이런 작은 행동에 남자는 크게 두근거린다. 가까운 거리에서 몸에 닿는 느낌 자체가 두근거림을 유발한다. 거기에 모성애 같은 따뜻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귀면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구나 하고 상상을 하게 된다. 주변에서 봐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추천한다.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할수록 효과가 크다. 일부러 하는 느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손이 가는 느낌이 좋다. 남자는 여성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네 번째 방법은 올려다보는 눈빛을 사용하는 것이다. 남자는 올려다보는 눈빛에 매우 약하다. 올려다보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게 된다.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당신이 신경 쓰여서 어필하고 싶어진다. 올려다보는 눈빛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력한 무기이다. 키 차이가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올려다보게 되니 잘 활용하면 좋다.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살짝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면 된다. 이때 약간 수줍은 표정을 더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남자는 자신을 바라봐주는 여성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것이다. 남자는 여성에게 접촉을 받으면 매우 기쁘다. 자연스럽게 살짝 닿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린다. 남자는 항상 여성의 몸에 닿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스킨십을 받으면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손금을 봐주거나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손이나 팔을 칭찬하면서 자연스럽게 만지는 것도 효과적이다. 핵심은 자연스러움이다. 일부러 하는 느낌이 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다.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접촉이 가장 효과적이다. 6번째 방법은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평소의 거리에서 갑자기 가까워지면 남자는 두근거린다. 뭔가를 함께 들여다보거나 귓속말을 하면 효과적이다. 거리감이 줄어들면 마음의 거리도 줄어든 것 같은 착각을 한다. 그 착각이 시작되면 당신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된다. 갑작스러운 거리감의 변화는 남자의 심장 박동을 확실히 빠르게 만든다. 예고 없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할 틈이 없어서 효과가 크다. 7번째 방법은 메시지의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하트 이모티콘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상이 확장되면서 의식하게 된다. 단순한 이모티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남자는 착각해버린다. 그래서 하트 이모티콘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에게 하트를 보내면 특별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8번째 방법은 음식이나 음료를 한 입 나눠 먹는 것이다. 한 입만 주세요 하고 나눠 먹으면 남자는 두근거린다. 내가 먹던 것도 먹어주는구나 하고 감동받게 된다. 음료의 경우 간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더 두근거리게 된다. 간접 접촉을 해도 괜찮은 사이라고 인식하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한 존재이다. 몸에 닿거나 여성스러운 면을 보면 바로 두근거려 버린다.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쉽게 두근거리게 할 수 있다.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자. 남자가 내 마음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을 한다. 이것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이 행동들을 알아두면 남자의 호감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된다. 첫 번째 무의식적 행동은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좋은 남자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남자는 목소리가 낮아진다. 남성적인 목소리를 내서 여성에게 어필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것은 DNA 수컷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할 때만 목소리가 낮다면 호감의 신호일 수 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 다른 신호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 하지만 대체로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신호이다. 두 번째 무의식적 행동은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좋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쳐다보게 된다.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해도 어느새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눈이 자주 마주친다고 느끼면 그 사람이 당신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눈이 마주치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시선 관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눈빛은 정직하게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무의식적 행동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몸이 저절로 움직여버린다. 마음의 거리와 몸의 거리는 비례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가간다. 몸의 거리를 좁혀서 마음의 거리도 좁히고 싶다는 무의식적 바람이 있다. 이 사람 좀 가까운데 하고 느끼면 호감의 표시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회의실에서 옆자리를 고르거나 식당에서 같은 편에 앉으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무의식적 행동은 메시지 답장이 빠른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의 연락은 바로 답하고 싶어진다.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답장을 해버리게 된다. 특히 대화가 끝난 것 같은데도 다시 메시지가 오면 호감의 가능성이 높다. 보내자마자 바로 읽음 표시가 뜨는 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할 때 혹시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계속 체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의 메시지 알림은 다른 어떤 알림보다 반가운 법이다. 다만 이런 행동들은 진심이든 가벼운 마음이든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호감이 있더라도 진지한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남자가 본능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자.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귀게 되면 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사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남자에게는 본능적으로 떠날 수 없는 여성의 유형이 존재한다. 그 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실천하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남자의 루틴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만의 루틴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이 루틴을 통해 멘탈을 정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 루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의 루틴을 존중해주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핵심은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변화를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생겨서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그의 페이스와 생각 방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남자는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주는 여성에게 깊은 감사를 느낀다. 루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것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과 같다. 두 번째 특징은 자존심을 채워주는 여성이다.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행동을 해주는 여성을 남자는 소중히 한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 느끼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필요하다거나 당신이 있어서 좋다는 말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면 더 좋다. 예를 들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힘이 될 수 있어서 만족한다. 앞으로도 힘이 되고 싶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사귀기 전에도 유효한 방법이다. 당신이 있어서 즐겁다는 말을 들으면 남자는 심장이 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귀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행동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존재이다. 행동을 통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감정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징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사귀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대충하게 되기 쉽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성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대하는 방식에서도 예의를 잘 갖추고 있다. 연인이지만 가족이지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리스펙트를 가질 수 있다. 상대에게 마음을 허락하되 거리감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을 남자는 소중히 한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 특징은 리드해주는 여성이다. 결단력이 있는 여성을 남자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권을 여성이 가지고
그에 따르고 싶은 남자가 많다. 물론 리드하고 싶어하는 남자도 있다. 하지만 그런 남자도 길을 잃었을 때 이쪽으로 가자고 이끌어주면 좋다고 느낀다. 중요한 결정을 리드해주면 이 사람을 따라가자고 생각하게 된다.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이나 결혼 관련 일은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원활하다. 남자는 큰 결정 앞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때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여성에게 안도감과 신뢰를 느낀다. 5번째 특징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여성이다. 일에 대한 도전이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성을 남자는 놓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성은 정말 매력적인 존재이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남자는 원하고 있다. 성장하고 싶다는 마인드는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본능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이기도 하다. 취미를 깊이 파고들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부업에 도전하는 모습은 자극이 된다. 멈춰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진 여성 곁에 있으면 남자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6번째 특징은 남자를 세워주는 여성이다. 한 걸음 뒤에서 남자를 세워주는 여성을 남자는 소중히 한다. 이것은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상대가 연하이든 윗사람이든 세워줄 때는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여성을 보면 남자는 감사하고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7번째 특징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이다. 남자에게 응석을 부리거나 의지하거나 때로는 눈물을 보여주는 여성이다. 이런 약한 모습을 보면 남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본능적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항상 약한 것보다는 갭이 중요하다. 평소에는 당당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남자가 필요한 모습이 가장 좋다.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의 대비가 남자의 보호 본능을 강하게 자극한다. 8번째 특징은 남자를 이해해주는 것이다. 남자는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을 좋아하든 약함을 받아주는 여성도 좋아한다. 힘들어할 때 무슨 일이야 하고 곁에 와주는 여성을 소중히 한다.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조용히 안아주는 그런 여성을 남자는 원한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소중히 한다. 남자가 본능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여성의 핵심 키워드는 존중이다. 남자를 세워주고 자존심을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데도 떠나는 남자는 센스가 없는 것이다. 그런 남자와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제 남자의 진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남자의 본음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꽤 솔직한 이야기가 많아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 숨기지 않고 전달하겠다. 이 진심을 아는 것으로 남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본음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식사 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즐겁거나 사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사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당연히 사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사주고 싶은 상대에게 기꺼이 산다는 것이 진심이다.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매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두 번째 본음은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매력의 기준이 외모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외모뿐만 아니라 분위기나 행동도 포함된다. 약간 서투르더라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자신만의 매력을 가꾸는 것이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 본음은 읽고 답장 안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남자의 익십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다. 특히 여성으로부터의 메시지는 반드시 답장한다. 여성에게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십을 한다는 것은 답장할 마음조차 없다는 뜻이다. 물론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연애 대상인 여성의 메시지를 익십하지 않는다. 네 번째 본음은 옷이나 화장품 쇼핑에 동행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쇼핑에 동행하기는 하지만 빨리 끝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예쁜 옷을 입는 여자친구는 좋아한다. 하지만 옷이나 화장품이 바뀐다고 매력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쇼핑에 기꺼이 동행해주는 남자는 정말 좋은 남자이니 소중히 해야 한다. 다섯 번째 본음은 재미없다는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이다. 남자는 멋있다는 말만큼 재미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함께 있어서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재미없다거나 지루하다는 말을 들으면 크게 상처받는다. 외모는 바꾸기 어려워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노력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특히 아픈 것이다. 여섯 번째 본음은 눈치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의 미묘한 변화나 기분을 알아채는 것은 남자에게 쉽지 않다. 변화가 있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서로 오해 없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남자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뇌 구조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일곱 번째 본음은 바쁠 때는 혼자 두어달라는 것이다. 남자는 일에 치이면 여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여자친구를 챙길 여력조차 없어진다. 바쁠 때는 좀 내버려둬 주면 좋겠다는 것이 본심이다. 바쁜 시기가 지나서 여유가 생기면 다시 잘 챙겨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해주면 관계가 훨씬 수월해진다. 바쁜 남자를 재촉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여덟 번째 본음은 재결합도 꽤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번 사귄 상대라면 헤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결합도 가능하다. 큰 문제 없이 헤어진 경우라면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만나도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자유로운 상태라면 다시 사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많다. 남자는 과거의 좋은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기억은 흐려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 경향이 있다. 아홉 번째 본음은 진심인 경우 친구에게 소개한다는 것이다. 진지하지 않은 상대는 친구에게 소개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인 경우는 기꺼이 친구에게 소개한다. 마찬가지로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린다. 이것은 진심의 매우 확실한 증거이다. 열 번째 본음은 응석 부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응석을 부려주면 지켜주고 싶고 독점욕이 충족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여성의 응석에 응해주고 싶다는 것이 남자의 본심이다. 응석을 부려줄 만큼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에 기쁘다. 강한 척하며 응석을 부리지 못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응석을 부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11번째 본음은 사귀기 전까지는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사귀기 전까지 전력을 다하고 사귀고 나면 자기 것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을 빼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귀기 전에는 남자가 우위이고 사귀고 나면 여자가 우위인 경우가 많다. 12번째 본음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달라는 것이다. 호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필해주거나 좋아한다고 말해주면 노력하고 데이트도 할 수 있다. 남자는 스트라이크 존이 꽤 넓기 때문에 호감을 받으면 응하려고 한다. 웬만해서는 그 마음에 보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13번째 본음은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은 힘들 때가 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 남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둘이 함께하는 시간도 더 즐길 수 있다. 14번째 본음은 밀당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상한 연애 밀당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관계를 좋아한다. 이런 남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솔직하게 타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직설적인 연애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15번째 본음은 좋아하는 사람 있어라는 질문은 거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남자친구 있어와 좋아하는 사람 있어는 호감 없이는 묻지 않는 질문이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있어는 없다면 나와 사귀자는 의미와 같다. 여성의 연애 상황을 신경 쓰는 것은 상당한 호감이 있을 때이다. 이런 남자의 본심을 알면 소통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남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연애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제 남자가 마음을 열었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남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읽기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특정한 행동을 한다. 첫 번째 행동은 말이 줄어드는 것이다. 여성을 유혹할 때는 다양한 어필을 위해 말이 많아진다. 질문을 늘리거나 대화의 빈틈이 없도록 말을 걸기도 한다. 이 상태는 약간 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원래의 말수로 돌아간다. 여성 입장에서는 대화가 줄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남자는 여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존재이다. 말이 줄었다고 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 놀라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편안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다. 두 번째 행동은 마음껏 웃는 것이다. 남자는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마음껏 웃는 일도 거의 없다. 웃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80%의 힘으로 웃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음을 허락하면 감정을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껏 웃게 되는 것이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는다면 마음을 열고 있는 확실한 신호이다. 왜 마음을 열지 않으면 크게 웃지 않는가 하면 빈틈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이다. 여성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쿨하게 있으려 한다. 남성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웃음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의 진심 어린 웃음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세 번째 행동은 로맨틱하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귀기 시작할 때는 연애 감정이 강해서 달콤한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한다는 말이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오래 사귀고 있는데도 말해주는 경우는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좋아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남자는 정말 소중히 해야 한다. 네 번째 행동은 창피한 모습도 괜찮아지는 것이다.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여줄 거라는 안심감이 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나 멋없는 모습도 괜찮아지는 것이다. 머리를 세팅하지 않은 모습이나 편한 차림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여성 입장에서는 별로 기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멋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행동은 매우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개방이라고 하는 심리 현상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친밀해지려고 한다.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는 멋진 부분만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 여섯 번째 행동은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이다. 남자가 약한 부분을 보이는 것은 마음을 연 사람에게만 하는 일이다. 특히 불만이나 약한 모습은 마음을 연 사람에게만 보여준다. 이것은 일종의 응석이기도 하다.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약점이 이용당할까봐 걱정한다. 그래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행동은 화를 내주는 것이다. 틀렸을 때 화를 내거나 지적해주는 것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화를 내거나 지적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 마음을 연 사람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다. 화를 내거나 지적해도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심감이 있어서이다. 남자가 마음을 여는 공통적인 특징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멋없는 모습이나 불만이나 사적인 이야기 등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알아두면 남자의 마음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남자는 여성을 너무 좋아해서 다가가고 싶을 때 특정한 말을 하게 된다. 좋아한다는 마음도 에둘러 말할 정도이니 더 강한 욕구는 더 노골적인 말이 된다. 속마음이 완전히 보이는 것도 있고 걸려들기 쉬운 말도 있다. 이 말들을 알면 남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니까라는 말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둘만 있으면 손대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한다. 이 말을 하는 남자는 거의 확실히 다가가려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을 믿으면 그대로 속게 되는 것이다. 다가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절대 손 안 대니까라는 말이다. 이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참고 있는 상태에서 한계에 달했을 때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둘만 있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남자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올래라고 한 뒤에 여성이 망설이면 이 말을 한다. 이때는 이미 강한 욕구가 있어서 어떻게든 유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도 믿으면 안 된다. 반대로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심으로 성실함을 보이기 위해 지키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말이다.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이다. 이전의 말들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손 안 대겠다고 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방 이런 말을 해버린다. 참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혀 참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욕구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의 유혹에 응하면 반드시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달콤한 말로 설득하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다. 네 번째는 이런 기분이 드는 건 너뿐이야라는 말이다. 이 말은 다른 여성에게도 거의 틀림없이 하고 있다. 다른 여성에게도 접근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을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성실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밖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한다고 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이 말의 거짓 확률은 더 올라간다. 물론 정말로 당신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5번째는 머리카락 예쁘다라는 말이다. 이것은 접촉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을 한 뒤에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거나 토닥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확대시켜서 더 깊은 관계로 이끌려 한다. 머리카락을 만진 후에 얼굴, 어깨, 팔, 허리 순서로 접촉 범위를 넓히려 한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손이나 피부 등 신체 부위를 칭찬하면 접촉 의도가 있다. 6번째는 졸려진다는 말이다. 이 말은 편하게 누우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완전히 친밀한 관계로 이끌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서 하는 말이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따라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7번째는 나 마사지 잘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완전히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마사지를 통해 접촉하고 점점 친밀한 관계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 전에 피곤하지 않아, 어깨 결리지 않아 같은 탐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접촉하고 싶어지고 있구나 하고 알면 된다.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하고 넘기면 된다. 8번째는 나 손금 볼 줄 안다는 말이다. 손금을 핑계로 스킨십을 하려는 남자도 일정 수 있다.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점점 접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운세를 봐줘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면 넘기는 것이 좋다. 정말 소중히 해주는 사람이나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제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면 이상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자.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게 되면 솔직하게 어필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아 하고 의아할 정도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알면 이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인연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신에게 어쩔 수 없이 접촉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어서 거역할 수 없다. 여성도 좋아하는 남성이 생기면 접촉하고 싶어지겠지만 남자는 그 수십 배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에 가면 몸이 저절로 다가간다. 거리가 좁혀지거나 어떻게든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말을 걸 때 어깨를 톡톡 치거나 이유 없이 스킨십을 하기도 한다. 이를 가르쳐 줄 때 갑자기 가까워지거나 접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촉하고 싶은 욕구가 수십 배라면 좀 이상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남자는 그것을 어떻게든 참고 있으니 이해해주면 좋겠다. 안아주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다. 꼭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을 계속 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거리가 좀 가깝다고 느끼면 그것은 호감의 신호일 수 있다. 2번째는 미친 듯이 질투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여성을 좋아하면 엄청나게 질투하기 쉬워진다. 소위 독점욕이라는 것이다. 다른 남자와 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상 대화에도 질투한다. 때로는 여자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에도 질투하기도 한다.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그래 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질투 때문에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기도 한다.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으니까 무뚝뚝하게 해버리는 것이다. 원래라면 다른 남자보다 더 친하게 대해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갑자기 남자가 차가워졌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당신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아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된다. 그때 웃어줬었지, 다음 메시지는 뭐라고 보내지 하고 계속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을 계속 쳐다보게 된다. 당신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시선이 집중되고 눈이 자주 마주치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표정을 유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완전히 숨기는 것은 불가능해서 거동이 수상해진다. 이런 상태가 되면 당신 주변을 맴돌게 된다. 시야에 자주 들어온다고 느끼면 호감의 가능성이 높다. 말을 걸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어서 대화 빈도도 늘어난다. 네 번째는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좋아하면 어떻게든 신경 써달라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했는데 갑자기 무뚝뚝해지거나 하는 것이다. 질투 때문에 무뚝뚝한 경우에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한 경우에는 관심을 주면 더 무뚝뚝해질 수 있다. 남자는 좀 귀찮은 존재이다. 하지만 이해해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좋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너무 좋아해버리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으려고 한다. 짝사랑이 괴로울 때 차라리 좋아하지 않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갑자기 피하거나 말을 걸지 않게 된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미 이상해진 상태라 교정이 안 된다. 소직하게 어필하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남자라는 존재이다. 이 상태를 벗어나려면 좋아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대로 좋아하면 이상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은 지켜보면 된다. 좋아하는 감정의 뚜껑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무뚝뚝한 반응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면 남자는 안심한다. 좋아해도 괜찮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 살짝 등을 밀어주면 좋다. 남자는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런 상태라면 먼저 다가가주면 좋겠다. 좋아해도 괜찮다 소직하게 어필해도 된다고 느끼면 남자는 바로 움직인다. 이제 남자가 반한 여성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하고 궁금한 적이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다. 남자는 반했을 때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 반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태도가 있다.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어필을 시작하는 것이다. 좋아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자신을 알아주고 좋아해달라는 마음에서 이 행동을 한다. 동시에 상대의 정보도 알고 싶어진다. 자기 개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보도 당신에게만 알려주고 싶어 한다. 만약 이런 행동을 받았다면 호감이 있는 것일 수 있다. 당신도 자기 개방을 하면 점점 더 친밀해질 수 있다. 두 번째 행동은 대화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용건만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특별한 용건도 없는데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한 신호이다.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대화하려는 것이다.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 대화를 끝내려 하지 않는다. 물음표로 끝내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매일 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행동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마음의 거리와 몸의 거리는 비례해서 저절로 가까워진다. 남자는 좋아하면 접촉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서 가까워진다. 하지만 이 행동은 어느 정도 친밀도가 높아야 한다. 그다지 친하지 않으면 거부당하거나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 거리가 가까워질 때 남자도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호감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주면 좋다. 같은 화면을 보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가깝다면 주목해야 한다. 네 번째 행동은 작은 변화를 알아챈다는 것이다. 머리를 잘랐을 때 알아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도 많을 것이다. 반한 상태라면 그런 변화를 잘 알아챈다.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을 잘 관찰하고 있어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남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의 변화는 알아채지 못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집중하고 있어서 작은 변화도 알아챈다. 다섯 번째 행동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 하는 것이다. 퇴근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당신이 있는 한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한다. 말을 걸 기회를 노리고 있거나 함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하지 않았다면 용건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남자이다. 여섯 번째 행동은 당신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다. 전화든 대화든 식사든 당신에게 시간을 쓰는 것은 반한 증거이다. 반하지 않았다면 자기 일정을 우선한다. 전화를 해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미안하고 바로 끊어버린다. 하지만 좋아하면 내일 일찍 일어나더라도 당신과의 통화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바쁜 시기에도 시간을 만들어 만나주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행동은 당신의 취미에 물들어가는 것이다. 취미뿐 아니라 타입이나 성격 패션까지 포함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되려고 한다는 뜻이다. 당신에게 취미가 있다면 같은 취미를 시작해서 대화 기회를 늘리려 한다. 당신이 스트릿 스타일을 좋아하면 스트릿 옷을 입기 시작한다.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칭찬 횟수가 늘어난다. 전부 당신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니 확실한 반한 신호이다. 여덟 번째 행동은 다른 여성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남자는 반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당신 앞에서 다른 여성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전에는 여성 화제가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온다면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성실함을 보이고 싶어서 당신만 보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아홉 번째 행동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거나 할 일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반하면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 대신 당신의 눈을 보며 대화하려 한다.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으면 반한 가능성이 높다. 남자가 반했을 때의 핵심은 당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집중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알아채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는다. 당신에게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 한다. 이런 집중도를 확인하면 그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자가 질투에 미쳤을 때 하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자. 남자는 여성을 너무 좋아하면 질투를 하게 된다. 그 질투가 방아쇠가 되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먼저 왜 질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 남자는 독점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독점욕 때문에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만나는 것에 질투한다. 남자의 질투 정도와 독점욕은 여성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성으로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질투하게 되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 이상한 행동은 때로 여성을 상처 입히기도 한다.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상처를 주게 된다. 그만큼 남자의 질투심과 독점욕은 강력한 것이다. 남자는 여성보다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질투가 분노로 변하기 쉽다.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서 질투심을 해소하려 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일을 잘하잖아 같은 말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존재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연애를 잘 풀어가는 비결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은 삐치는 것이다. 질투에 미쳐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삐진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 일이 벌어진다.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질투해서 자신에게 주목해달라는 것이다. 차갑게 대했을 때 왜 그래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음이다. 솔직하게 호감을 전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남자라는 존재이다. 세 번째 이상한 행동은 속박하는 것이다. 질투가 심해지면 남자친구도 아닌데 속박을 하게 된다. 다른 남자와 교류하지 마 같은 말을 갑자기 하게 된다. 여성에 대한 어필이 잘 안 되니까 힘으로 컨트롤하려는 것이다. 이때 남자는 독점욕으로 지배하고 싶은 동시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호감을 보여서 그 불안을 해소해주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 네 번째 이상한 행동은 다른 남자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다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즐겁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한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안심하고 싶기 때문이다. 질투하고 있을 때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다른 남자에 대해 물어서 자신이 리드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싶은 것이다. 이럴 때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전해주면 남자는 안심한다. 반대로 다른 남자를 칭찬하면 질투가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이상한 행동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이다.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끼어들거나 직접 행동으로 방해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돌아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안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서 몸이 움직여버리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상한 행동은 행동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을 일일이 확인하려 한다. 지금 뭐 해 있다가 뭐 할 거야 하고 자주 물어보게 된다. 컨트롤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이상한 행동은 질투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질투하고 있으니 상대도 질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여성과 친하게 이야기하거나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은 솔직히 보기 좋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는 남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것은 불안이라는 감정이다. 안심하고 싶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성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호감을 조금 전해주거나 괜찮아 하고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안심한다. 남자라는 존재는 너무 강한 욕구나 불안에 휩쓸리는 생물이다. 때로는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다가가면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면 남자는 안정을 찾는다.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잘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된 남자는 당신에게 망설임 없이 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남자가 좋아하면 해버리는 장난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렸을 때 남자아이에게 장난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좋아한다는 반대 표현이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있다. 남자가 좋아하면 해버리는 장난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여성의 귀여운 반응이 보고 싶기 때문이다. 리액션을 보는 것이 좋아서 장난을 치는 패턴이다. 좋아하는 사람의 다양한 표정이 전부 사랑스러워서 보고 싶은 것이다. 장난 후의 뾰루퉁한 표정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리학 용어로 반동형성이라고 한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 행동을 한다. 어린 시절에 장난치는 남자아이는 대부분 이 반동형성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호감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좋아한다는 것이 들키면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장난을 치게 된다. 실제로는 좋아해달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모순인 것이다. 구체적인 장난으로는 첫째, 살짝 차가워지는 것이 있다. 약간 무뚝뚝해지거나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당신에게만 안 주기도 한다. 리액션이 보고 싶고 호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다. 전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좀 차가워졌다면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 이 행동은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난이기도 하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이기도 하니 이해해주면 좋겠다. 갑자기 차가워졌는데 왜 그래 하고 물어봐달라는 것이다. 좀 귀찮지만 친해진 증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둘째 장난은 약간의 놀림이다. 놀림을 당한 쪽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농담으로 놀린다. 진짜 상처 입을 정도의 말은 하지 않는다. 이 행동도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더 대화하고 싶고 리액션이 보고 싶고 주목해달라는 마음이다. 뚱해진 표정이 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외모나 능력에 대한 말이지만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골라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장난은 그만해라고 한 것을 해버리는 것이다. 싫다거나 그만해라고 한 것을 해서 반응을 보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고 해버리는 행동이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하고 싶어지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칼리귤라 효과라고 한다. 가벼운 느낌으로 그만해라고 하면 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벌레 장난감을 책상에 놓거나 무서워하는 영화를 추천하기도 한다. 전부 리액션이 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장난에 대해 남자는 원래 다정하게 대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해버리는 존재인이 넓은 마음으로 봐주면 좋겠다. 정말 싫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허용된 것으로 착각해서 더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렇게 싫지 않다면 되받아치거나 같이 장난치면 더 친해질 수 있다. 이제 남자가 여성에게 당하면 부끄러워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자. 좋아하는 남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만 두근거리는 건 싫다 되갚아주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남자도 당하면 부끄러워하는 행동이 있다. 첫 번째는 눈을 쳐다보는 것이다. 가만히 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남자는 두근거린다. 나를 쳐다보는 건 무슨 뜻이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고 생각한다. 남자는 전철 맞은편 여성과 눈이 마주친 것만으로도 두근거리는 존재이다. 당신이 가만히 쳐다보면 엄청난 두근거림을 느낄 것이다. 눈이 마주치고 있을 때 사랑에 빠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어필 방법으로 활용해보자. 두 번째는 먼저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여성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도 부끄러워진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을 기쁘게 했을 때 자존감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남자의 반응에 솔직하게 기뻐하거나 부끄러워하면 남자도 부끄러워진다. 부끄러울 때는 솔직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다.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인정 욕구가 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면 그것이 충족된다. 특히 남자는 경쟁의식이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인정에 매우 만족한다. 직접 당신 정말 대단해라고 칭찬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정말 뛰어나요 하고 말하면 더 기쁘다. 핵심은 너무 노골적으로 칭찬하면 오히려 식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도와줘서 일이 빨리 끝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고 스치듯 말하면 좋다. 네 번째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다. 스킨십을 받으면 남자는 매우 두근거린다. 하지만 여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남자는 과한 스킨십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다. 그런 남자에게도 어깨에 톡 손을 올리는 정도는 거부감 없이 두근거리게 한다. 말을 걸 때 어깨를 톡 치거나 동의를 구할 때 살짝 터치하면 좋다. 이때 남자는 나한테 접촉해줬다며 온 신경을 그 부분에 집중시킨다. 다섯 번째는 손을 흔드는 것이다. 멀리서 손을 흔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스쳐 지나갈 때나 멀리서 눈이 마주쳤을 때 손을 흔들면 효과가 크다. 인정받은 느낌이 들고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손을 흔드는 모습 자체가 귀여운 행동이라 보는 것만으로 설렌다. 여섯 번째는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것이다. 먼지가 묻었거나 넥타이가 삐뚤거나 할 때 고쳐주면 매우 두근거린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두근거리는 것이다. 갑자기 만져져서 엄청 두근거렸다고 남자는 느끼게 된다. 남자는 여성에게 다가와 주거나 접촉받거나 무언가를 해주면 기쁜 존재이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된다. 일곱 번째는 구체적인 부분을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이 좋다고 말하면 남자는 매우 기뻐한다. 당신이 좋아하면 고백이 되지만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하는 칭찬이 된다.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큰 방법이다. 여덟 번째는 기지개를 켜는 포즈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지개뿐만 아니라 무방비한 포즈는 모두 효과적이다.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도 되는 건가 하고 두근거린다. 무방비한 포즈는 이런 모습을 봐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졸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평소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특별감을 느끼며 두근거린다. 아홉 번째는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투리에 약한 남자가 많다. 평소 표준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면 매우 두근거린다.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본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남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핵심은 부리를 찌르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갭을 이용하면 남자는 두근거리게 된다. 이 두근거림이 쌓이면 남자는 여성을 의식하고 좋아하게 된다. 이제 연하 남자 특유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자. 연하 남자와 연애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연하 남자의 연애 방식은 동갑이나 연상과는 약간 다르다.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을 이해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연하라는 것 자체에 선입견이 생겨서 냉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연하 남자 특유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먼저 연하 남자가 연상 여성과 연애할 때 보는 점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대등하게 대해주는가이다.
연하 남자와 연애하려면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랫사람 취급하면 연애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다. 연하 남자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같은 사람으로서 대등하게 대해줘야 남성으로서 어필할 수 있다. 상하 관계가 있으면 연애로 발전하기 어렵다. 하드루를 낮추기 위해서도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연상으로서의 여유가 있는가이다. 연하 남자가 연상 여성을 좋아할 때는 여유와 포용력에 대한 동경이 있다. 자신보다 경험이 많고 든든한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 동경의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 연하 남자 공략에 중요하다. 세 번째는 존경할 수 있는가이다. 동경이나 존경의 마음이 있으면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멋진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연하 남자의 심리를 더 알아보자. 첫째, 나이를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연상 여성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맞으면 나이 따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연상에게도 어필하는 것이다. 연하 남자에게 호감 신호가 있다면 마음의 장벽을 풀어주었으면 한다. 둘째, 남자로서 세워달라는 것이다.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자존심은 있다. 남자로서 세워줄 곳은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기운이 빠진다. 세워줄 곳은 세워주고 리드할 곳은 리드하는 관계가 이상적이다. 세워주면 남자는 활기를 되찾고 뭐든 해주려 한다. 셋째, 연하 취급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나이 차이가 있다고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짜증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진다. 행동이 귀여워서 어린아이 취급하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의 남자로서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갭에 약하다는 것이다. 연상으로서 평소 든든한 면을 보여주다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한다. 온오프의 갭이나 메시지와 실제 만남의 갭에도 끌린다. 이 갭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다섯째, 의지해달라는 것이다. 연하 남자는 연상 여성에게 의지받는 것을 기뻐한다. 남자는 누군가의 힘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의지하면 대등하게 대해주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 여섯째, 빈틈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연상이라는 것만으로 빈틈이 없어 보여서 연애 어필이 어렵다고 느낀다. 빈틈을 보여주면 존대에서 반말로 바뀌거나 데이트에 초대받기 쉬워진다. 연하 남자 심리의 핵심은 나이를 잊고 한 명의 남자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 위에 연상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갭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하 남자는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뺐을 때 당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적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지를 보고 있다. 연상과 연하의 연애는 여성은 젊어질 수 있고 남자는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 나이 차이가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어필하는 연하 남자는 나이를 포함해서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면 받아들여봐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귀기 시작할 때는 설렘도 있고 들뜨게 된다. 계속 함께 있고 싶고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실은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생각은 사귈 수 있어서 최고다라는 것이다. 사귈 수 있었다는 성취감으로 가득 찬다. 마음이 통했다는 기쁨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다.
남자는 이런 목표 달성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정말로 당신과 사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성취감은 연애 기간이 길었을수록 더 크다. 쉽게 사귄 것보다 오래 노력해서 사귄 것이 기쁨이 더 큰 것이다. 두 번째 생각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남자는 욕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귀게 되면 이런 마음이 강해진다. 사귀기 전부터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귀면서 더 강해진다. 성실한 남자일수록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가까워지려 한다. 하지만 본심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생각은 이 사람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이다. 사귀는 것은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남자의 본능으로 지키고 싶어진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남자는 다짐한다. 사귀기 시작한 순간에는 여성의 좋은 면만 보이는 상태이다. 이렇게 멋진 사람과 사귈 수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남자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 생각은 귀엽다는 것이다. 여자친구가 되어준 것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된다. 당신의 작은 이미지 변신이나 사소한 행동을 보고 귀엽다고 미소 짓고 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기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남자는 더 기뻐한다. 다섯 번째 생각은 과거 연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당신의 전부를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과거 연애도 알고 싶어진다. 어떤 남자를 좋아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들으면서 질투하기도 한다. 과거의 연애 이야기는 사귀기 전에는 듣기 어렵거나 숨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귀고 나서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생각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다. 여자친구로서 이름을 부르게 되면 좀 부끄럽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기쁘다고도 느낀다. 기쁘면서 부끄러운 그 감정이 사귀기 시작할 때의 묘미이다. 일곱 번째 생각은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이뤄주고 싶다는 것이다. 사귀어주고 함께해준 것에 남자는 더없는 감사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전부 이뤄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어디에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갖고 싶은 거 있어 같은 질문이